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찰과 언론들이 극우들과 함께 이 정치적 프레임 공세를 펼치고 있어가지고 참으로 시끌벅적합니다. 개혁을 위한 국민적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증명이라도 지금 하듯이 민주당 의석이 과반을 차지한 결과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 개혁과제의 성공을 좀 두려워라도 하듯이 언론들과 검찰들 참으로 지저분하게 그리고 뻔뻔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검찰개혁은 분명 문제가 없이 성과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는 언론개혁의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느냐가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를 예를 들어보자면요. 유튜브 통계 사이트인 플레이보드에서 발표한 바로는 전 세계에서 슈퍼챗을 가장 많이 받는 유튜브 채널들이 바로 대부분 우리나라의 극우 채널들이라고 합니다. 1위가 가세연이고요. 2위가 안정권 방송이죠.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해도 이렇게 최고의 수익을 내는 채널들이 극우 방송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혐오와 조롱, 음모론과 같이 상당히 자극적인 컨텐츠들을 제공하는 채널들인데 갈수록 더 황당한 이 허위날조 정보들을 생산, 유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N번방 사건, 세월호 참사, 그리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의 피해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담아서는 안 될 조롱과 혐오의 말들을 쏟아내고 허위날조 정보를 만들어냄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크게 취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극우 채널들이 이상하리만큼 거액의 후원금을 받는 현상은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채널은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않고요.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자극적인 소설들을 좋아하는 이 광팬들의 입맛에 맞는 단어와 이 이야기들을 사실 딱딱 골라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더 자극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시청자층에 의해서 후원이 터진다. 이게 좀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판 좀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의 콘크리트 지지층에서 쏟아지는 이 비용 자체도 무시할 수가 없는 비용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사카 유지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일본 재단들에 의해서 이 뒷돈을 먹여가면서 장래가 유망한 유학생들과 이 밖에 주요 인사들을 친일파로 끌어들이는 신친일파 양성 계획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게 단지 호사카 유지 교수 그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경험한 사람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생각해 보건대 개개인에게 이렇게 돈을 풀어가며 우리나라 내부에 소위 토착 외구라고 하는 작자들을 기득권층에 심어두는데 언론의 그 이상만큼 영향력이 거대해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 이렇게 정부를 뒤흔들기에 가장 편리한 유튜브 채널에 후원하는 것만큼 효과가 좋은 것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뇌피셜이지만 신친일파들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극우 코인을 타는 채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아무튼 낚시성, 성정성을 넘어서 이 그냥 소설을 마치 사실인 것 마냥 기사화 시켜가지고 이 조회수를 채우고 있는 소위 코인파리로 전락하고 있는 유튜브 시장의 모습, 이제 곧 이런 모습들, 특히 정치 유튜브 시장은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굉장히 심플한데요. 일단 먼저 현재 유튜브의 특성은 언론의 자극성 보도의 특성과 너무나 닮아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플러스되는 요소라고 보는 것은 욕설이 섞여 있다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또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자체에서의 제한이 쉽사리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간단하죠. 단지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극적으로 다루는 것을 가만히 냅두는 플랫폼들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지금 직간접적으로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수익 구조에 대한 제한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요. 이를 모니터링하는 인원들의 한계도 있는 상황 속에서 게다가 마땅한 법적 근거도 부족하니까 지금의 언론들이 고인물을 넘어 썩은 물이 되어 왔던 것처럼 유튜브도 같은 노선을 지금 밟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안처럼 가짜와 허위 뉴스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마저도 어떤 것을 허위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 기준선을 논의하는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자극적인 컨텐츠를 소비하는 층이 극우 어르신들이라고 하는 극우 콘크리트 지지층들도 있지만 이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서 그러면서 이 망상 소설 듣기는 좋아하는 정말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 사람들이 단지 이를 유희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한몫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현혹되기 쉬운 워딩들이 있죠. 극우 언론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정말 똑같이 하는 짓이 있는데요. 기사글에 보면 항상 이런 용어가 나와요. 이러한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전망이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선동의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관측, 이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누가 관측을 했는지 그 주체가 없습니다. 그게 마치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현혹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대중들의 콘텐츠 소비 형태를 보면 연예계 이슈만 두고 봐도 왜 그렇잖아요. 누가 뭔 잘못을 했어. 그래서 언론 기사가 딱 뜨면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도 전에 일단 물어뜯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알고 보니까 관계가 없었다라는 그런 진실이 밝혀져도 정정기사에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대상이 되는 피해자들은 이미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이 사회에서 퇴출당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잊혀지고 맙니다. 최근 더 도를 넘어서가지고 정말 뻔뻔해지고 있는 이 언론사들의 이 행태는 이러한 소비 심리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 것이겠죠. 특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주제로 기사 타이틀을 이 언론들이 어떻게 뽑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공감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식으로 썼어요. 여당 177석으로 한명숙 유죄 뒤집기에 들어갔다. 그리고 서울신문은 이러한 제목을 답니다. 작전 짠 듯 움직이는 여당, 한명숙 구하기 넘어 검개혁 겨눴다. 그리고 문화일보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명숙 유죄 대법 전원 합의 뒤집기 나선 여당, 법치 파괴. 정상적인 언론의 보도 형태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가지고 검찰의 위법 행위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인데 그저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 논란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이것이 여당과 정부의 작전이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지녔다라고 한다면 검찰에 대한 수사권 남용이라든가 사법부의 적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논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들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그냥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다. 정부가 잘못하고 있고 민주당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정말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 몇몇의 언론사들을 제외하고는요, 이 올라오는 기사들을 볼 때마다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박근혜를 찬양하며 그녀가 구속 수감된 것이 부당하다는 헛소리를 정말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 뻔뻔한 조선일보와 인간이기를 포기한 극우 유튜버들의 만행, 이 언제쯤 이들의 이 만행들이 멈춰설 날이 올까요? 제가 오늘따라 말정리가 좀 잘 안 되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검찰과 언론개혁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는 구분 지을 수 없이 둘 다 매우 중요하고 함께 진행되어야 할 개혁과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보다 더 어려운 싸움은 언론개혁 과정에서 있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매번 말하는 거지만 개혁 속도를 늦추는 선동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강인한 판단력과 정신력 그리고 끈기가 이 시대적 과제인 언론개혁을 최종 목표로 이루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